철원의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14살 은수는 작은 바늘로 한반도 모양을 따라 실을 엮고 있었다. 어머니 몰래 숨겨둔 하얀 광목천 위에 초록색 실로 산맥을 그리고 파란 실로 강줄기를 놓았다. 손가락 끝만한 작은 한반도였지만 은순의 마음속에서는 온 세상만큼 크고 소중했다. 이 조각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은수는 속으로 다짐하며 완성된 자수를 속치마 안쪽에 꿰매 달았다. 그 작은 문양이 가슴 가까이에 닿을 때마다 아버지가 들려주던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랐다. 하지만 며칠 후 일본 헌병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누군가 은순이 조선 지도를 그렸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헌병들은 은순의 옷을 벗기며 구석구석 뒤졌고 마침내 그 작은 자수를 발견했다. 이놈! 조선 독립을 꿈꾸고 있었구나. 매서운 손바닥이 은순의 뺨을 후려쳤다. 14살 소녀의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은순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은수는 처음으로 조국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뺨이 부어오른 채로 달빛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자유로운 조선 땅에서 마음껏 태극기를 흔들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었다. 헌병대에서 풀려난 은수는 부모의 결정으로 만주의 이모부 집으로 보내졌다. 압록강을 건너는 배 위에서 은수는 뒤돌아보는 고향 땅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만주의 이모부는 독립운동가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자파상을 하며 살았지만 밤이 되면 독립군들의 비밀 편지를 전하고 자금을 모으는 일에 몸을 던졌다. 은순도 자연스럽게 그 일에 동참했다. 은순아, 이 편지를 안전하게 전해주렴. 조국의 운명이 달려있단다. 이모부의 말에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를 치마 속에 감추고 때로는 머리카락에 숨겨가며 이 집 저 집을 다녔다. 일본 경찰의 수상한 눈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조선의 젊은이들이 총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어느 날 밤 은수는 독립군 아저씨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조선이 해방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소? 고향에 돌아가서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싶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유로운 조선 땅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소. 그 말을 들은 은순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해방된 조선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만주의 긴 겨울밤, 은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해방의 깃발을 펼치리라.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이 왔다. 25이 된 은수는 황해도 신천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거리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본 순간 은수는 어린 시절 속옷에 숨겼던 한반도 자수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해 가을 국군 소위 장호를 만났다. 장호는 키가 크고 눈빛이 맑은 청년이었다. 해방된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그의 모습에 은수는 마음을 빼앗겼다. 은순 씨, 우리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요. 장호의 프러포즈에 은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신방에서 장호는 은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순과 장호는 행복했다. 여보, 이것 좀 맛봐요. 이게 뭐예요? 보리쌀떡이란 건데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직접 만들어 봤어. 너무 많나요? 은수는 행복했다. 장호가 해주는 보리쌀떡은 세상 무엇보다 만났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결혼한 지 한 달 열이틀 만에 625 전쟁이 터졌다. 새벽녘 출정을 앞둔 장호는 은순을 깨웠다. 그의 손에는 태극기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지켜줘. 우리가 다시 만날 증표야. 이 태극기를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를 받았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속치마에 꿰맸던 작은 한반도 자수가 떠올랐다. 꼭 살아서 돌아와요. 저도 이 태극기를 지킬 테니까요. 장호가 떠나고 나서 은수는 태극기를 펼쳐보며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보았다. 태극기 한쪽 귀퉁이에 장호가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이 있었다. 1950년 7월 5일 사랑하는 아내 은순에게 장호. 장호가 옹진 전투로 떠난 후 은수는 태극기를 속옷 깊숙이 숨겼다. 전쟁의 포화가 신천을 덮쳤고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했다. 반동 가족들을 모두 모아라. 은수는 국군 장교의 아내라는 이유로 반동분자로 분류되었다. 다른 주민들과 함께 골짜기로 끌려간 은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가슴속 태극기를 지키려 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인민군 장교가 소리쳤다. 은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입니다. 총성이 울렸다.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쓰러지고 은순도 총탄에 맞아 땅에 엎어졌다. 그런데 기적처럼 급소는 비켜갔다. 다만 칼날이 어깨를 핥히며 지나갔고 뜨거운 피가 옷을 적셨다. 죽은 척 누워있던 은수는 밤이 깊어서야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가슴을 더듬어 보니 태극기가 피에 젖어 있었다. 빨간 피가 태극기의 빨간색과 섞여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살았다. 나는 살았어. 장호.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은수는 피로 물든 태극기를 꽉 쥐며 울었다. 그 태극기는 이제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다. 죽음 속에서도 지켜낸 남편과의 약속이었고 기적처럼 얻은 생명의 증표였다. 산속을 헤매던 은수는 며칠 후 국군 부대에 구조되었다. 그때까지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있던 그녀를 본 국군들은 감동했다. 이런 분이 계시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은순에게는 애국심보다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장호가 돌아올 때까지 이 태극기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살게 했다. 전쟁이 끝난 후 은수는 안양 박달동에 정착했다. 장호는 전사했다는 소식도 생존했다는 소식도 없었다. 그저 실종자 명단에 이름만 올라 있을 뿐이었다. 혼자 살림을 꾸려가며 은수는 매일 밤 태극기를 펼쳐보았다. 세월이 흐르며 피 자국은 더욱 선명해졌고 천은 누렇게 변해갔다. 하지만 은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여보, 당신도 이걸 보고 있을까요? 은수는 태극기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다. 이웃들은 은순의 태극기를 보고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태극기 안에 담긴 것이 애국심만이 아니라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것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 은수는 몇 번의 중매를 거절했다. 할머니, 혼자 사시기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남편이 언젠가 돌아올 거야. 사람들은 은순을 고집 센 과부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은순은 흔들리지 않았다. 태극기 한쪽 귀퉁이에 써진 장호의 글씨를 볼 때마다 그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40년이 흘렀다. 은순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굽었다.
그래도 태극기만은 변함없이 곁에 두었다. 가끔 밤에 꿈속에서 장호를 만나기도 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데. 미안해요, 은순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꿈에서 깨면 베갯니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은순에게 동네 할머니들이 찾아왔다. 은순아,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나가자. 할머니들의 끊임없는 성화에 결국 은수는 마음을 돌렸다. 구청에서 주최하는 노인 행사가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은수는 행사장으로 향했다. 행사장은 생각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였다. 여러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먼저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된 부스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았다. 집에서 먹던 것과는 다른 특별한 맛들이 입안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노래 교실에 참여했다. 오랜만에 부르는 옛날 가요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함께 노래하는 할머니들과의 시간이 생각보다 즐거웠다. 마지막으로 요리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 요리사들이 나와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주고 참가자들이 맛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은수는 한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거기서 나는 냄새가 어딘지 익숙했기 때문이다. 요리사가 건네준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자 은순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것은 보리쌀떡이었는데 마치 옛날 장호가 해주던 그 맛과 똑같았다. 추억이 물밀듯 밀려왔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음이 울컥해진 은수는 궁금해서 요리사의 이름표를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김성호라고 적혀 있었다. 장호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맛은 분명 장호의 손맛이었다. 혹시나 싶어 사람들 틈을 비집고 그를 찾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보았다. 천천히 올려다본 그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장호 같았다. 조심스레 눈을 맞춘 은순과 장호. 그러나 김성호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은순을 바라보았다. 은순은 실망했다. 그가 아니었나 보다. 그러나 보리쌀떡 맛만큼은 장호였다. 2010년 어느 여름날 구청에서 은순을 찾아왔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모임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태극기를 전시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이 태극기가 625대 피로 물든 것이라니 정말 귀중한 자료입니다. 은수는 망설였다. 60년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태극기를 공개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구청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다. 행사장에 도착한 은수는 조심스럽게 태극기를 펼쳤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와 태극기를 구경했다. 오래된 피 자국과 누런 얼룩이 역력한 태극기를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다. 정말 생생한 역사의 증거네요. 이런 것을 60년간 보관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그때였다. 한 노인이 휘청거리며 앞으로 다가왔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던 그 노인의 눈이 태극기에 고정되었다. 저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태극기의 한쪽 귀퉁이를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1950년 7월 5일. 사랑하는 아내 은순에게. 장호. 은순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은순을 바라보았다. 당신, 혹시 은순이요? 노인의 얼굴에서 젊은 날의 장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구레나룻이 하얗게 센 것만 빼면 그 맑은 눈빛은 그대로였다. 당신은 그날 보리쌀떡을 만들었던. 그러다 그날 노인 행사에서의 김성호. 사실은 김장호였다. 여보, 은순의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60년 만에 부르는 남편의 이름이었다. 은순아, 정말 당신이구려. 장호도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 깃발을 정말 지켜주었구려. 장호가 태극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전쟁 때 부상을 당해 기억을 잃었다가 몇 년 전에야 되찾았다고 했다. 그동안 은순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기억을 잃었을 때도 이상하게 태극기만 보면 가슴이 뛰었소.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보며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애국 정신의 승리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태극기의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회의 감격이 가라앉은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6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호는 전쟁 중 머리 부상으로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고 했다.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소. 장호의 말에 은순의 얼굴이 굳었다. 기억을 잃었을 때 만난 여자였소. 아이도 둘 있소. 하지만 기억이 돌아온 후로는 당신만 생각났소.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60년을 기다린 자신이 바보 같았다. 장호에게는 이미 새로운 가정과 이름이 있었다. 은순아,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괜찮아요. 당신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은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소. 두 사람은 태극기를 사이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태극기는 여전히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무게도 함께 담고 있었다. 그런 은순에게 장호가 다시 찾아왔다. 은순아, 내 얘기를 들어줘. 더 이상 무슨 말을? 장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물론 나는 다른 가정이 있어. 하지만 그것은 기억을 잃었을 때의 일이었고 진정한 내 마음은 당신에게 있어. 그럼 당신 가족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은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장호는 결국 자신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와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기억을 잃었을 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큰아들이 말했다. 하지만 저희도 아버지의 가족이에요? 막내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성호는 괴로웠다. 두 가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60년간 기다린 것이 정말 헛된 일이었을까? 은수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자문했다. 그 피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고 장호의 글씨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장호를 만난 은순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선택할 수 없어요. 성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당신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60년 전의 상처로 인해 지금의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어요. 성우는 은순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은순아,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태극기 앞에서 인사를 나눴다.
성우가 떠난 후 은수는 홀로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60년간의 기다림이 끝났다. 비록 원했던 결말은 아니었지만 이것도 하나의 완성된 사랑 이야기였다. 몇 달 후 은수는 독립유공자 모임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젊은 세대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전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60년을 기다리시다니. 아니야.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란다. 은수는 태극기를 전시관에 기증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태극기를 보며 감동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안에 담긴 복잡한 사연을 알지 못했다. 이 태극기는 단순한 애국의 상징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서의 상징입니다. 은수는 관람객들에게 말했다. 60년간 이 태극기를 지키며 살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라는 걸요. 어느 날 장호의 딸이 은순을 찾아왔다. 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작은 편지였다. 사랑하는 은순에게, 비록 나는 당신의 진짜 남편으로 오래 남지 못했지만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천국에서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여자인지 자랑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김장호. 은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까지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장호에게 고마웠다. 며칠 후 은수는 전시관을 다시 찾았다. 태극기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해 겨울 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태극기 이야기를 하며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관 위에는 새 태극기가 덮여 있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전시관에 있는 그 낡은 태극기를 기억했다. 전시관의 태극기 옆에는 은순의 이야기가 적힌 안내판이 세워졌다. 이 태극기는 한 여인의 60년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맹은순 할머니는 이 태극기를 통해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 태극기를 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이는 애국심을, 어떤 이는 사랑을, 어떤 이는 희생을 떠올렸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은순의 삶이 아름다웠다는 것이었다. 비록 원하는 결말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완성되었다. 60년간 지켜온 약속, 전쟁 속에서도 잃지 않은 희망,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관용과 용서가 하나로 어우러진 완전한 사랑이었다. 태극기는 여전히 전시관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사랑의 증표로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맹은순이라는 한 여인이 보여준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